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입니다. 지난 4일 교육부에서 유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이에 맞춰서 지난 6일에 도내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13일에 고3 학생부터 등교 수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일 겁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은 물론 발열 검사 등 철저하고 그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집단 감염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주로 다가온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 준비 상황 그리고 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진희 청주시 학교학부모연합회장, 김상열 충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열 정책기획과장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많이 바쁩니다. 네, 이것저것 이제 다음 주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절해야 될 게 많죠. 요즘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지침도 우리가 이제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각 학교별로 이제 마련을 해드려야 되는데 학교별로 이제 학교 규모나 또 지역의 여건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개별적인 어떤 지침들이 따로도 마련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세심하고 좀 꼼꼼하게 따져보느라고 요즘 상당히 바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과연 등교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진행 상황, 준비 상황 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등교 수업으로 언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이 결정이 됐는데 어떤 판단이 있었을까요? 전환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중대본이 지난 이제 5월 3일,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이제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질병관리본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등교 수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시점은 5월 연휴가 끝나는 5월 5일부터 14일 후인 5월 20일이 등교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3의 경우에는 진로 진학 등의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을 고려할 때 7일이 경과한 5월 13일 등교 개학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방역 당국의 입장과 또 그리고 학부모 우리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충북의 경우는 지난 4월 5일 이후부터 지금 한 달 정도 지역 내 이 감염 확진자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좀 안정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저희들이 최대한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을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등교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제 시기별로 보면은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우선 단계로서 5월 13일 날 고3, 그다음에 5월 20일에 1단계로 고2, 중3, 초1, 2, 그다음에 유치원, 그리고 2단계로 5월 27일 날 고1, 중2, 그다음에 초3, 4학년, 그다음에 3단계로 6월 1일 날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함으로써 유초중고 모든 학교가 등교를 완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학생이 60명 미만인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는 이 학교별 여건에 따라서 5월 13일부터 등교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줬는데요. 우리 충북 도내에는 137개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도 5월 13일부터 등교하게 해달라라고는 요구가 있어서 이건 지금 교육부와 저희 교육청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5월 13일 날 고3이 등교를 하고 5월 20일부터는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이미 지침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네, 여러 이제 전문가들과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네. 결정이 된 등교 수업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감염은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려가 큰데요. 이 등교 수업 발표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님은 처음에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379회 본회의에서 제가 이제 저는 그때쯤 바로 개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회의에서 개학을 대비한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 충북교육청에서 발표한 대로 정말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전 방역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모든 시설에 물론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특히 모든 시설에 대한 사전 방역 발열 체크를 위한 체온계라든가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마스크에 대한 비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의 이격거리를 지키기 위한 자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엊그제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다 발표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장에서 사실은 지켜지려면은 교직원들의 힘만으로 과연 이것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 등하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또 교직원들의 숫자만으로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아니면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측을 하고 가긴 있지만 여러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여러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감염이 걱정되기도 하고 나는 이제 지쳤다. 더 이상 돌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서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 만나보셨는데 등교 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등교 개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네. 표현이 사실은 딱 맞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여론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5월 초쯤 등교 개학에 대해서 60% 이상 70% 가까이 이제 찬성을 하셨었거든요. 저희 충북 지역 학부모님들 설문을 따로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개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등교 개학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이제 등교 개학을 하면 학교 안에서의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건강하게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이 각 단위 학교별로 지금 마련이 돼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일단 다음 주에 고3 학생이 우선 개학을 하고 그 다음 주에 20일 날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이 또 개학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기도 사실은 아이들 성향상 아직 어리고 하니까 어렵죠. 힘들고 또 학교 방역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다 지도하기에는 애들이 굉장히 에너지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감염에는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순차 계약의 앞순위에 놓을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원격 수업에 대한 그런 효과가 좀 미비하고 저학년일수록 네. 그리고 이제 맞벌이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케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아주 어린아이들이 과연 수업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아이들한테 건강보다 중요할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돌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다 긴급 돌봄 시스템 가동되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 부분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일단 우려가 학부모님들이 요즘 제일 크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만큼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없을까?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 점심 급식 먹는 시간 빼놓고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감염 위험이 커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물리적으로 교실 안에서 그 거리두기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든 네.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런 데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 당장 고3은 다음 주에 개학이잖아요.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저께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지침들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거를 잘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굉장히 많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세심한 지침들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는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또 여전히 남아요. 네. 그런데 당장 다음 주 개학인데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교 방역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는 게 아직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들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그 어린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등교 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 우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참 이번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해 주시다시피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떻게 가는 게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참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교육 당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서 이렇게 등교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갑자기 전교생이 이제 등교를 했을 경우에 이 개인 간의 이제 밀집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감염의 우려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자기 통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고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등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고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꾸로 저학년부터 지금 등교를 하게끔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박진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의 판단은 현재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에게도 온라인 학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케어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는 저학년은 이 부모의 조력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가까이에서 이제 조력을 해주는 아이들과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간의 이제 학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초등학교는 저학년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먼저 등교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 또 판단의 근거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 지금 이미 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고학년부터 등교를 할 경우에는 학교에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밀집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미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학년도 학교를 등교하고 또 저학년은 이미 돌봄으로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밀집도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단계적으로 등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판단에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저학년을 먼저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등교는 결정이 됐고요. 네, 이제 남은 건 철저한 방역, 학생들의 안전일 겁니다. 등교하기 전에 위원장님 학교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학교에 이제 그 사전 방역에 있어서는 이제 그 특수업체를 활용해서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의회에서는 계속 사전에 보고를 받아왔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구나 예비비를 뭐 투입해서 또 그 하고 있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이외에도 이제 그 다양한 그 방역 물품 좀 전에 김상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좀 전에 그 유아들을 개학을 일찍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미 이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그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꼈던 것이 아, 학교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고 있었구나. 큰 역할을 해주고 있었구나. 이 우리 사회가 아우성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집에 놓자니 방치 상태이고, 그리고 학교가 그냥 그동안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돌봄의 역할을 학교가 다 해줬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네. 또 원격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엄마 계약이라는 또 신조어가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특히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교육이 불가능하니까 더욱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이제 그 지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 또 우려하시는 그 마스크 착용의 문제가 애가 집에서는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해도 자꾸 벗어내버리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그 훈련을 시키니까 아이가 그게 아주 훈련이 돼서 집에 와서도 잘 안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과 이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는 게 좀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단 저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그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그 자리 뭐 1m 또는 2m 이상 그 책상 배치로 하니까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30명 이상에서는 뭐 특별교실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과연 쉬는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뛰어다니면서 놀고 이럴 때는 과연 선생님이 교실에서 남아서 지켜가지고 야, 너 뛰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요. 제가 근데 또 기사를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줄 것에 대한 우려, 또 다른 친구가 나에게 피해를 줄까 봐 우려, 혹시라도 유증상이나 확진자가 될까 봐. 그 요즘에는 고3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기인데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과대하게 그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심리적 위축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심리적 방역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급식 시스템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면은 그 칸막이, 급식실에 칸막이를 뭐 그 종이로 한 데도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한 데도 있고 아니면 또 좀 더 고급으로 한 데도 있고, 그게 일시적이어서 또 뭐 예산 낭비라고 제가 지적을 한 곳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아니면 학생 간에 이제 거리 지그재그로 앉혀서 밥을 먹기도 한다고 하고, 교실로 또 급식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학생들 간에 반 간에 이제 급식 시차를 둬서 한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말 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다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이제 저는 언론의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만 찾아내서 비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식으로 나갈 것에 대한 이 개선 방안을 이렇게 제안해주는 그 보도 태도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제안 방안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 학교에서의 이번 개학이 성공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학교 생활, 특히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잘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래서 사전 방역부터 학생들 간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학교 당국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사전 발열 체크라든가 특히 학생들이 그거를 자기가 증상이 있더라도 그거를 공개를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우리 그 이수계 위원장님께서 그 걱정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경우에 그 특정한 공간에 이제 밀집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화장실 주변이나 또 뭐 로비나 이런 쪽에 학생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이 모일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학생들을 좀 지도할 거고요. 그래도 좀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 인력까지 저희들이 따로 채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관리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쉬는 시간까지 네네. 관리를. 쉬는 시간까지 이렇게 뭔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조금 마음이 아프긴 아프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제 현실입니다. 다음 주부터 등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모든 그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에서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등교하기 전에 집에서 학생들이 이제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방역 지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를 협조하는 학부모님들의 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등교 개학 전에 지금부터 학부모님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아이들한테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확실하게 되어야지 학교에서 교실 속 거리두기, 급식실 속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쉽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감 발표를 들어보니까 학교별로 지침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건강 체크를 해서 앱이나 나이스를 통해서 학교에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 예행 연습을 등교 전 일주일 전서부터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수기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은 왠지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이 그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상이 있어서 결석을 할 경우에는 무단 결석은 아닌 거죠. 병결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뭐 개근이나 정근상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차피 내가 지금 증상이 조금 있지만 코로나19가 아닐 확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숨기고 그냥 학교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에 하나의 상황은 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증상이 있어서 며칠 쉬고 재등교를 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어릴수록 너 혹시 코로나19 감염됐던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생각하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큰 상처가 되고 낙인 찍히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세심하게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요즘 네. 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 방역 모범국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 당국의 역할도 뭐 대단히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성숙한 시민의식 또 민주주의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의 이 등교 개학도 우리 그 교육 당국이 해야 될 일이 뭐 대부분이죠.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예방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고 또 학부모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이번 우리 그 등교 개학이 성공적으로 아마 안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노력해야겠죠. 네. 그 학생들은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좀 학생들은 본인들이 내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침들? 위원장님? 이번에 그 교육청에서 내놓은 지침 보니까 너무나 잘 내놨더라고요. 네. 일단 그 좀 전에 박진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부터 예행 연습을 하고 이제 그 발열 체크라든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고 그 뭐 저번에 그 TV에 보니까 뭐 발에 뭐 그 빨간 반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뭐 기침이 나는지 재채기가 나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서 그 학교에 알리는 것 네.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학교에 미리미리
이 알리는 것부터 학생들은 한 번만 알려주면 금방 오히려 성인들이 자꾸 잊어버리죠. 학생들은 금방금방 합니다. 이번에 그 원격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성인들이 걱정을 했지요. 애들은 한 번, 두 번 하면 금방 하거든요. 적응을 정말 하면. 놀라운 게 닥치니까 다 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오히려 학생들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활동량이 이게 풍부한 이런 아이들을 강제로 이렇게 자제하게 하고 네. 뛰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단 처음에 그 등교를 하면 교육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교육부터 먼저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방역이라든가 사전에 어떻게 소독하는 행동해야 방법, 되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그 지침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이번 주에 등교 개학이 결정이 되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데 사실 저희 그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게 새학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인데요. 지난 3월 말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네. 교육청의 각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다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교육부의 지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오늘 이제 5월 7일자로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일선 학교로 이미 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또 교육부로부터의 새로운 지침 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또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이 지침에 또 반영을 해서 학교에 계속 알려드리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모이는 그런 수업 체육이나 뭐 그런 거는 하나요? 뭐 여러 모여서 하는 활동. 예체능 체육이나 활동. 예체능 활동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네. 신체적인 접촉이 좀 과도한 이런 이제 활동들은 조금 지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지금 이미 알려드렸고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좀 이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밀착이 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활동들, 또 악기를 직접 이렇게 불고 이런 네. 활동들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예체능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재량껏 하는 건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이미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침, 이제 수업 지침에 심지어는 뭐 그 모둠 수업도 하지 말고 교실 그 좌석 배치를 모둠 배치도 하지 말고 그 체육이나 이렇게 체험 활동 위주로 서로가 접촉하는 활동도 하지 말고 이런 지침들이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등교하는 걸로 결정이 됐지만 학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감염을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은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등교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흡기 증상이나 감염에 의심이 된다거나 또는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하는 등교를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이제 출석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 이제 교육부 발표가 나가고 난 이후에 네. 일반 이제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부모들 의견들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육부가 다시 또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동의할 경우 현장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그건 출석 인정이 가능하죠. 그런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학부모이 정말 의심스러워서 우리 아이는 학교로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더라도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도별로 네. 날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달 정도를 체험학습을 해도 가능한데 어느 지역은 일주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교육감의 내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현실적으로 맞게끔 지침을 수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궁금한 것이 지금 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 경우를 보면 여행을 간다거나 친척집을 방문한다거나 어디 유적지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뭐 사전 일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집 밖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기가 힘든 시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가정학습만으로도 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매뉴얼에 포함을 시켰고
또 이제 그런 경우에 절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거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수시로 지금 지침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엊그저께 아직 결정이 안 된 게 오늘 결정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고3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도 그렇고 등교 계약을 빨리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등교를 수용을 오히려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달들이 조금 네. 더 긴밀하게 빨리 신속하게 학부모들까지 전달이 좀 됐으면 네, 지금 좋겠어요. 학교로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지침이 지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바로 또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교를 원하지 않는 아이가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많으면은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등교를 하는 학생들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겠네요. 지금 학교는 네. 아주 뭐 비상 상황이죠. 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정말 세계적인 모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뭐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은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중고등학교 이제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이제 학교 기숙사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많이 관심입니다. 이제 학교 기숙사는 뭐 1인 1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제 없죠. 한 방에 거의 한 2~3명 이상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우려가 되는데 일단 기숙사는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네, 기숙사는 이제 운영은 뭐 됩니다. 이것도 이제 네. 학교가 조금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2인 1실인 기숙사도 있고요. 네. 4인 1실 기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고 일부 이제 기숙형 중학교까지도 기숙사가 지금 있는데 통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부모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는 일정 기간 집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등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 1인 1실 배치를 지금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기숙사 사용의 밀접도를 조금씩 이제 더 뭐 좀 좁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집에서 등하교 하고 싶다. 좀 거리가 걸려서 아침에 조금 늦게 오더라도 뭐 이해를 해달라.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존중을 해서 기숙사에서도 학생들의 이 밀접도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하는데 기숙사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운영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어제 학사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 몇 분하고 이제 네.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통화한 학부모님들이 고3 수험생 학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우리 학사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성적 위주로 들어온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3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먼저 입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 아침, 점심, 저녁 3식을 학교에서 급식으로 해야 하고요. 또 야간에는 간식 시간도 있고요. 또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한 방에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등교 계약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 기숙사도 좀 순차적으로 원거리 통학자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은 이제 고3 고2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비슷한 걸로 우리가 그 야간 자율학습, 야간 교실 개방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 우리가 흔히 야자라고 알고 있는 네. 그런 야간 자율학습 운영도 급식, 석식 이후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 정도는 이제 조금 마음이 급한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다 등교하는 6월 이후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또 하고 있어요. 네. 야간 자율학습은 하나요? 지금 그 전체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는 시점에는 방과 후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도 하고 예, 야간 자율학습도 예. 똑같이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그 학부모들의 의견 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에서는 왜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딱 결정해서 지침을 주지 자꾸 학교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학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학교가 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기숙사 운영도 마찬가지로 저쪽에 군단에 있는 기숙사 또 우리 청주 시내에 있는 기숙사가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가 결정하지만 학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의 모든 부서의 장학진들이 학교와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그 상황, 사례에 따라서 그 학교에 맞는 지침들을 따로 저희들이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책임을 완전히 회피한 것이 아니고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마다 적합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통학할 때도 뭐 통학 차량 안에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 타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개인 차량으로 되도록 이용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이제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 사정에 따라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학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일단 통학버스에 대한 소독이 뭐 연무기 소독이라든가 스팀 세차라든가 이런 그 소독이 일단 철저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이제 우선 자가용 이용이 가능하다라면 출퇴근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하시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가용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면 통학버스를 저는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좀 더 증차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통학버스를 좀 증차하셔서 학생들 간에 이렇게 간격, 즉 배석, 좌석 간격을 이제 유지해가지고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런 계획이 내용도 있으신가요? 지금 뭐 네. 이수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내용도 일부 지금 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가장 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통학 시의 안전을 위해서 버스에 탈 수 있는 인원을 좀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전에는 한 차례 운행하던 그 구간을 1회, 2회 이제 정해 운영을 하는 거죠. 차량이 더 투입이 될 필요가 있으면 차량을 투입하고 기존에 있는 차량이 왕복할 수 있으면 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하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네. 학생들 간의 버스 안에서의 간격도 좀 넓게 이렇게 좀 분포를 시켜주고 보조 인력도 추가로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통학버스 내에서의 감염도 좀 안전하게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 세종시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니까 이부제 수업이라고 하나요?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등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부제가? 과대 학교의 네. 경우, 네.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차 등교를 학급은 하는 거죠, 이제. 오전에 등교를 해서 점심 시간대까지 수업을 하고 하교를 하고, 네. 그리고 오후에 이제 등교를 해서 오후에 수업을 하고 하교하는 이런 식으로 과거 우리가 70년대 했던 예. 방식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학교 내의 그 밀집도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아니고 이제 과대 학교, 학생 수가 많은 이게 이제 네. 청주 시내의 큰 학교나 그래서 이런 혹시 학교를 충북도 중심으로 그런 거를 그것도 고려하고 저희들도 계신지에 계획이 돼 대해서. 있고 네. 그런 학교가 여러 학교가 아니고 몇몇 학교이기 때문에 과대 그 학교만. 학교와 그 네. 학교와 우리 이제 교육청의 담당 부서가 계속 지금 협의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보니까 이 지금 열화상 카메라가 네네. 주로 이제 300명 이상 학교에도 배치가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 네네. 근데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600명 이상 학교에만 배치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그걸 확대해서 배치하실 네.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이제 그거는 뭐 저희 교육청이 결정한 것 아니고 이제 교육부의 지침을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부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122대 6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했는데 사실 그 열화상 카메라가 한 8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학교에서 다른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이미 그것을 구입한 학교도 한 30여 개 학교가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런 데는 그럼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건 이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좀 그 기준 인원을 좀 낮춰준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거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최소한 한 500명 이상 학교에는 왜냐하면 등교할 때 선생님들이 일일이 그 체온계로 그 학생들을 다 체크한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가 반영이 안 되는 게 숫자가 적은 학교는 어떤 식으로 일일이 하는 건가요? 그 체온계를 비저촉식 체온계는 학급당 하나씩 이미 다 저희들이 그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이제 보건 선생님이나 학교에 이제 우리 교직원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학생들에게 전부 다 온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1일 2회 이상은 반드시 그 학생들의 체온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또 교육부 여러 지침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계속 지금 상식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 학교에 이제 어느 정도 재량 자율권도 있고요. 이런 결정을 할 때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아까는 조금 덜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김상률 과장님께서는 학부모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왜냐하면 그 지침 지금 가지고 나오신 그 지침도 제가 어제 읽어봤는데 모든 이제 단위 학교별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방역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세울 때 그 전에 있었던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원격 등교 수업 관리위원회로 전환이 돼서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교직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지난 원격 수업 때도 그랬지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에는 학교 운영위원들도 아마 구성원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는 게 원격 수업은 그래도 선생님들의 해야 될 부분들이 수업에 있어서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이 등교 수업 관련한 방역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데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요? 예, 박진희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지침에 그런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지침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조금 많이 미진하다, 좀 부족하다 느끼는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저도 이제 읽어봤지만 정말로 꼼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지침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이제는 문제는 이 꼼꼼한 지침들이 가이드라인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식만 해도 2m 테이블 붙여서 이제 아이들이 대기를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올 때는 진짜로 우르르 그냥 먹는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있지도 않지만 이거를 학교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이드라인은 꼼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학교 안에서 우리 학교 방역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갈까를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같이 협조하셔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학교 안에서 그 교육과정 운영이나 뭐 수업 더 다양한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중심이 되어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 안에서도 있어야 될 그 생활습 거리두기 같은 그 행동 지침 같은 그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준 기본적인 지침도 있긴 합니다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다모임이나 학생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그 원칙을 한번 정해보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이제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학교에 계속 아이들에게 지도해온 것이 학생 자치 역량 강화,
그다음에 민주적인 그 학교 문화 조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학교가 다 이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고민하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떤 그 원칙을 정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은 학급 내 자체적인 어떤 그 생활 거리두기에 대한 학급 내의 뭐 규칙 같은 것도 학생들이 스스로 정해가지고 실천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들도 한번 이번에 한번 밟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세요. 네. 굉장히 네. 이상적이고. 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다 정해주지 않고 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학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학교 자치, 학부모 자치, 학생 자치 그동안 이제 많이 강조해 왔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학교 자치부터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당장 이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곤란함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또한 자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런 상황들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세부적으로 이제 각 학교에서 이제 이런 방역 지침 이런 것들을 더 정해야 되잖아요. 네.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정할 때 그 학교의 뭐 여러 선생님들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돼 있나요? 아니면 안 돼 있나요? 지금은 안 돼 있어요. 지금은 전혀 안 예,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그럼 빨리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교하기 전에? 등교하고 나서 단계를 밟아가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뭐 학부모도 사실 학교에 가급적 나오지 못하시도록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지금 학부모의 구성도 제대로 지금 진행되지 못할 만큼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고 학교가 등교 개학을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나 또 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일정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교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제 지침에 그런 걸 빨리 신속하게 좀 반영을 해서 네. 일선 학교에서도 바로 즉시에 학부모님들과 운영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번에 지침을 보니까 네. 그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그리고 그 비상 연락 체계 구축 그리고 그 만약에 의심 증상자가 있을 시 그 격리 장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미리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게 맡겨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또 수업과 병행하면서 바쁘잖아요. 학생 지도하면서 네.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이게 난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전에 김상열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진희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생 자치 활동과 그 학부모 자치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병행되면은 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 기회에 그 자원봉사 센터에 연계를 하셔가지고 네. 자원봉사 센터에 정말 그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연계를 하셔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학생들의 이런 그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 시간에 이런 그 활동을 할 때 이격거리 유지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관리를 좀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꼭 학교의 교직원이나 이런 그 어떤 인건비를 그 꼭 써서만이 이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도 한번 극복을 해보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스템 지침은 지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 극복을 하는 것으로 정말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그 안전을 통해서 우리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고3 학생들이 가장 먼저 등교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입시 대입 일정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렇고 뭐 특성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실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진학뿐만 아니라 특성하고 학생들의 이제 진로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좀 조기 등교가 이런 판단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저는 이제 더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초조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그 시험은 다가오고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되게 이제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고3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가요? 고3 학부,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부모님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가 고3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둔 고3에게는 3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내신 성적이 거의 50%가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자율 활동 이런 것들도 학생부에 기록이 다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달 이상 전혀 뭐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아예 하지를 못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하면 빠르면 2주 만에 중간고사를 보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학부모님들도 도대체 뭘 배웠다고 중간고사를 보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에 과연 어떤 게 날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그 중간고사가 대학을 수시로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걱정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보통이 수시는 재학생, 고3 재학생들한테 좀 유리하고 정시,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졸업생, 재수생. N수생, 재수생들한테 조금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수시도 정시도 우리 고3 재학생들한테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은 우리 아이들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고3 지원단 같은 거를 긴급으로 만들어서 우리 어쨌든 3학년 1학기 이제 3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피해도 보지 않게 교육감님께서도 그 약속 하셨거든요. 어떤 피해도 보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그런 약속에 걸맞는 어떤 지원이 당장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저희 교육청이 지금 청에 그 교육과정 지원센터를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3월부터 이제 고3 수험생들의 그 여러 가지 뭐 대학 진학에 결손이 없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이제 부족하죠.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기존의 진학 지원단 인력이 167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예체능 분야에 또 진학 지원단 57명을 추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가 다 지금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아이들의 그 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도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후에는 그 교육 과정 또 진학 이런 거와 연계된 영상 제작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제 진학 지원 센터를 통해서 교육 과정 지원 센터를 통해서 고3 학생들의 이제 진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뭐 좀 많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교육과정 지원센터가 올해 저희 도교육청에 설립이 되어서 운영된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지원센터의 선생님들은 그 150여 분 되는 선생님들은 이거에만 전담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각 학교에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양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 지원센터에는 이제 전문직 그 몇 분이 거기에 상주를 해서 또 학교를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좀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것저것 문제가 될 것이다 예측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때마다 잘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방역이고 이제 더 확산되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등교 계약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등교 계약을 대비해서 사전 방역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의 거리 두기는 우리가 서로가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교육 당국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더욱더 철저하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교육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결선되었던 교육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진희 회장님.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방역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효율보다는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거. 결정의 순간에서는 우리가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느리더라도 결국은 가장 빠르게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원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로 나오셔서 또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온라인 수업도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대단히 참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온라인 수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이 학습 공백을 최소화시키면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IT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성과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교육당국, 정부의 방역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 교육가족들이 함께 격려하고 지지해 주실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은 이후에 의료 방역 분야와 함께 교육 분야도 세계의 선진국으로 아마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등교 수업까지 잘 진행이 돼서 모범 사례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수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진희 청주시 학교학부모연합회장, 김상열 충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JB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